지난 시간에 이제 양면 전쟁하고 참호 전쟁에 대한 얘기 조금 설명했었죠. 그쵸?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전쟁이 그쵸? 참혹해졌나 그쵸? 그 무기의 발달 이런 것들을 이제 몰랐던 거죠. 그쵸? 네. 그랬다가 이제 크게 그 현실에 의해서 와 이런 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구나. 그걸 나중에 안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더 고착화됐던 이유가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요거 하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빨리 끝냈는데 처음에 소집한 병력이 저기 뭐냐 어쨌든 와해가 되면은 전쟁의 종료를 의미했었어요. 요때까지는. 그쵸? 네, 아, 1차 세계대전부터는 이제 이게 안 통해요. 그쵸? 왜요? 네. 철도 수송망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곧장 인력 보충과 무기 공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느 부대가 와해가 됐어요. 그럼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전쟁 끝났고 이제 종전 협상으로 들어가고 그쵸? 아,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갑자기 다음날 일주일 정도 지나 보니까 우리가 와해시켰던 그 정도 규모의 부대가 여기 한 조금 뒤에 그쵸? 아, 네, 조금 뒤에 또 이렇게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쵸? 네, 네.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때는 이제 철도 수송망을 통해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빠르게 인력 보충, 무기 공급이 가능했기 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좋은 점만 있느냐? 좋은 점만 있지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옛날 네. 같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징집돼서 간 사람들의 전쟁인 거잖아요. 그쵸? 네.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냥 평상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쵸? 네. 그런데 이제는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왜요? 엄청난 양의 인력이 계속 전선으로 가다 보니까 일반 현장에도 일손이 숭숭숭숭 비는 거죠. 그쵸? 아, 예. 아, 그러니까 그 또 인력이 소모되는 속도도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빠르기잖아요. 그쵸? 뭐 네. 전투 하나에 뭐 100만 명이 죽느니 막 아, 그쵸? 뭐 포로로 잡히느니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옛날 같았으면은 뭐 상상 근데 그 100만 명이 사라지면은 그 100만 명의 자리를 또 그쵸? 또 차출해 가잖아요. 그쵸? 징병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회에서의 일손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엄청나게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노동의 강도가 크게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를 어떻게 되냐면은 그 어떤 나라의 남성들은 그냥 전체가 다 나가서 싸운다고 보시면 돼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전체가 다 나가서 싸우는 거고, 그럼 그 전에는 이제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산업의 그 중추였잖아요. 근데 그 남성이 다 전쟁터로 나갔으니까, 그럼 공장 기계는 누가 돌려요? 그쵸? 아, 네. 집에 있었던 여성들을 다 공장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공장을 돌리면서 군수품들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에, 그러한 전쟁의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남자들은 끝도 없이 전쟁터로 나와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들을 거의 이제 갈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그 태평양 전쟁이죠. 그쵸? 네. 일제가 이제 패망하는 태평양 전쟁 때 거의 비슷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일제도 그 사람들, 특히 여성들 이렇게 그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군수 공장에서 계속 일하게 하는데 이제 밤에도 잠을 조금 덜 자게 하고 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각성제도 막 줍니다. 아, 그러니까 약을 먹이면서까지도 그 막 힘이 막 예를 들어서 뭐 레드불 막 이런 거 아, 아시죠? 그쵸? 네. 네. 이런 거 먹으면 막훅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 네. 그러면서 그 빈 공간을 어떻게든 그 메워가지고 그 전쟁터에 예, 그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라의 모든 국력을 일제히 다 집중시키고 쥐어짜는 형태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때요? 전쟁이 벌어지면은 차출되어 간 사람들이 참 힘들고, 그쵸? 그리고 네. 좀 차출되어 간 사람이 있으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조금 어려움 겪었지만 일상의 삶은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대로. 그래서 돌아가고 있으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이 언제 오나 무사히 와야 되는데 이런 거였잖아요. 전쟁이.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끝없이 나가는 거죠. 그쵸? 남성들 전체가 끝없이 다 나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어디로 다 가는 거예요? 공장으로, 그쵸? 네. 갈아 넣는 거예요. 공장에다가 갈아 넣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여력이나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온 국민이 전쟁에다 매달려서 뭐 물량전을 벌이는 거죠. 그쵸? 예. 네. 아, 그러니까 네. 전쟁이 터지면은 일상생활이 스톱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일상생활이 스톱이 되고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온 나라가 올인을 해야 겨우 이기는, 예, 이러한 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주는 부담이 이전의 전쟁하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부담이 커졌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자기들만 더 쓰니까. 예, 네. 민간 사회에서의 그런 황폐함이라고 하는 거는 폭격을 맞지 않는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전쟁의 황폐한 끔찍함이라고 하는 거는 설령 그 참호에 가서 그거를 겪지 않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예, 그 고통을 감수했어야만 한다는 거죠. 네. 예, 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뭐냐 완벽한 사회가 저기 이제 곧 우리에게 다가올 거야. 그쵸? 네, 이제 고통이 없는, 그쵸? 완전한 사회를 꿈꾸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굉장한 충격이죠. 그쵸? 예. 전쟁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전쟁이 터진 것도 충격인데 이 전쟁이 더 뛰어야 되고. 네. 네, 근데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네. 그 고통이죠. 그쵸? 예, 일상생활 자체가 없어지니까. 예, 그러한 것들을 또 이땐 또 금방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쵸? 막 감기처럼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한 3년, 4년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싸우니까 이게 얼마나 죽을 맛이에요. 그쵸? 네. 예, 여러분들 전력 달리기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쵸? 네. 100m 달리라고 하면은 그냥 신나게 달릴 수 있죠. 그쵸?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막상 몇 킬로 뛰라고 예, 그쵸. 근데 옆에서. 그거를 전력으로 계속 달리라고 한다. 그러면 몇백 미터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거의 뭐 정신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네. 네. 그쵸? 예, 거의 그 정도의 비견에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올인해서 쥐어짜야지 겨우 이길 수 있는 그 세상이 펼쳐지니까 진짜 다 그렇게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각성제, 그쵸? 여성들한테 막 각성제를 줘가면서. 아,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순화해서 표현했는데 이게 네. 이제 그 주는 약들이 마약성 각성제 이런 것도 막 줬어요. 약을 줬다고요? 예, 마약성 각성제. 와, 예, 그런 거 중독이, 중독도 당연히 되죠. 중독이 되니까 그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마약성 각성제를 줘가면서까지 그 뭐냐 공장에서 여성들을 이렇게 일하게 해야지 겨우 그 군수품들을 저기 할 수 있는 네, 그 정도로 막 몰려갔다는 거예요. 환경이 상상이 안 되죠, 그쵸? 네. 예,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뭐예요? 이제 법을 통해서 이제
정해가지고 다 이렇게 징용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 그게 참, 예, 전쟁 끝날 그러니까 전쟁 끝내기 전까진 집에도 못 가는 거고, 네. 예, 집을 돌볼 여유도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거의, 예, 그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옛날에는 상상하기가 어려웠죠. 여성들은 전쟁 터지면은 뭐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 언제 돌아오나, 우리 아이들 무사해야 될 텐데, 그러게요. 이거였지. 네. 아, 여성들이 공장에서 그렇게 거의 갈려나가는 건 상상하기 완전, 어려웠잖아요. 그쵸? 근데 여성들조차도 그렇게 될 만큼 이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요? 철도 수송망을 통해서 전선으로 이게 나가는 그 보급 상태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와해되면 그냥 아유 전쟁 끝났는데 이제 와해돼도 뭐예요? 그런 식으로 복구가 가능하니까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어때요? 항상 아, 예,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다 나가게 되는 거고, 그거를 백업하기 위해서 그럼 여자들 투입해야지, 그쵸? 공장에다. 네. 예, 그럼 네. 여자들 투입되죠, 그쵸? 예, 그러면 또 아이들 돌봐줄 사람 없죠? 뭐, 이런 것들이 예,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진 겁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더 참혹한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여러분들,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아직 국가 간의 전면전을 경험해 보지 않은 세대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데 그런 걸 경험해 본 세대들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와, 전쟁은 진짜 비참한 거다. 아, 힘든 네. 거다. 이런 얘기들 해요. 그쵸? 예, 그런 네. 이유들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게요. 이제 전쟁의 이제 전개입니다. 이제 전반적인 양상을 설명을 한 거죠. 그쵸? 예, 양면 전쟁이 터졌고, 그리고 이제 왜 거기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미래상이 왜 깨져나갔는가를 이제 설명을 한 것이고, 실제 전쟁이에요. 그쵸? 그 실제 전쟁이 또 어떻게 진행되어 갔나를 볼게요. 한편 극심한 소모전이 부른 서부 전선의 고착화는 참호전으로 인해서 서부 전선이 고착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막 갈아 넣어야 겨우 뭐 한 10km 정도 뭐 전진하고 뭐 전진해도 이제 뭐예요? 여기서 또 그쵸? 뺏으러 오고 이런 거예요. 그 사이에서 계속 갈려나가는. 그러면 또 어때요? 철도 수송망에서 또 집어넣는 거죠. 아, 예, 그러면 거기에 또 필요한 물자들은 어때요? 여자들이 뒤에서 공장에서 밤새면서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아, 네. 끔찍해요. 이거 생각만 해도. 자, 고착화는 독일이 서부와 동부에서 동시에 적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뭐예요? 6주 안에 프랑스 때려 부수고 전력을 싹 빼가지고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러시아 물리친다가 기본 작전 계획이었는데 파리를 함락시키기 직전에 마른간 전투에서 저지당했고 그 다음엔 뭐예요? 참호전이 펼쳐지면서 아, 예, 일진일퇴 공방전이 펼쳐지니까 뭐예요?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쳐들어오는 요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2달 봤잖아요. 2달. 그러니까 두 네. 달 정도 봐서 6주 안에 마무리 진다였는데 이게 그러니까 2달을 넘어버린 거죠. 그쵸?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2달을 넘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거보다도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이거 뭐 수집하고 뭐 이러면은 시간이 그쵸? 한 2달은 걸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주밖에 안 걸립니다. 가장 그 선봉 부대를 소집해서 보내는 게 2주밖에 안 걸려요. 예,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오판이 난 거예요. 그쵸? 애초에 네. 6주 안에 굴복시킨다고 했는데 6주 굴복해서 예, 동부 전선에 보낸다라는 계획도 타임라인이 안 맞는 거예요. 그쵸? 왜요? 네. 2주 만에 그쵸? 오니까.
자, 그래서 그게 왜 그랬냐면은 프랑스의 지원으로 철도 수송망을 크게 개선한 러시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병력을 소집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서부 전선에 프랑스와 영국처럼 참호전을 벌일 만한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동부 전선은 이제 평야지대가 너무 넓어요. 네. 그래서 이 참호를 형성하기가 생각보다 또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대규모 그 포위전, 기동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러시아가 말려 들어간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참호전이 벌어졌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한 이렇게 오고 있어요. 진격을 해오고 있는데 예, 독일에서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 서로 그 통신도 제대로 안 돼서 양군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군 하나를 쌈 싸먹게 한 다음에 얘네들 퇴로를 끊어버리면은 각계격파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작전 계획으로 세우고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은 이 떨어진 양 군이 서로 통신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 전화 하듯이 네. 예, 네. 평문으로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독일이 그거를 감청하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군은 어느 정도에 떨어져 있고 2군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요 정도 위치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측면에서 우회 기동해가지고 들이쳐서 포위하면 무너질 거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얘네들 측면을 다시 덮으면은 양쪽이 다 포위 해서 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전술을 세우게 되고 그 그렇게 해서 선봉부대죠. 러시아 선봉부대가 그냥 와해가 돼 버렸어요. 아, 아,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어긋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때는 뭐예요? 독일에 완전히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그쵸? 양면 전쟁 안 하려고 프랑스 빨리 굴복시키고 동부 쪽으로 그 돌려가지고 오는 러시아 격파해야지라고 했는데 타임라인 어긋나서 2주 만에 등장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게 서부 전선이 그 뭐예요? 그 참호전으로 고착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일부 전력을 뺄 수가 있었어요. 아,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우리가 네. 공격만 안 하면은 방어는 적은 병력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쵸? 예, 네.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러니까 동부 쪽에서 러시아가 밀고 들어오니까 오히려 여기 있는 서부 전선에 중요한 부대를 빼서 그러면 동부의 적을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보낸 건데 그런 식의 이제 그 가는 중에 이제 뭐 감청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얘네들 이렇게 엉성하게 오고 있대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아,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양 하나씩 각계경파 측면 우회 기동을 통한 포위 작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로 해서 그 양 군을 거의 전멸시키는 게 탄넨베르크 전투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 선생님 기억으로 한 정확한 그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만 명 가까이 이 독일을 쳐들어왔다가 거의 전멸합니다. 아, 네, 거의 네. 전멸하는 전투가 돼요. 그래서 독일군의 포위 작전이 이제 이 얘기예요. 그쵸? 기술과 장비가 낙후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위 작전에 말려들어서 군사령부 하나가 와해되어 버리는 참패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 와해시킨 다음에 나머지 하나 포위하러 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목숨 걸고 탈출을 해버려요. 아,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 군사령부는 와해까지 다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완전히 그 체면을 구겼죠. 그쵸?
예, 네, 그리고 이제 계속 공방전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계속 공방전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 뭐 결정적으로 이제 패배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그게 이제 이 얘기예요. 이제 요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밀고 나가냐면은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발칸반도에서 승리해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대부분을 이제 뭐예요? 획득하는, 그러니까 발칸반도 대부분을 장악하는 그 전과를 올립니다. 아, 이제 요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요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되니까 러시아 안에서는 반전 여론이 급격하게 일어나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양면 전쟁으로 이렇게 쳐들어가면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밀리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네, 밀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그 러시아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지니까 이제 진 만큼을 계속 인명으로 그 메꿔 나가는 이런 전술을 써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해 전술을 씁니다. 아, 그러니까 군사령부 여기 와해됐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근데 별로 타격이 없어요. 왜요? 여기 어차피 무장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갖춰진 그런 부대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철도 수송망 통해서 병력 다시 보내면은 그냥 예전에 와해된 그런 군사령부가 다시 뿅 하고 생겨버리는 아, 물론 그 군사령부는 이제 뭐 무장 상태나 이런 것들이 형편없긴 하지만 그전에도 뭐 형편없긴 마찬가지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 몸빵하는 거죠. 그쵸? 예. 네, 이렇게 몸빵하면서 계속 그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내부에서 이제 굉장한 불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의 소중한 인명들은 다 갈려나가고 있고 이기는 거는 없고 그쵸? 네, 네, 그리고 여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면전은 이제 나라의 온 그 국력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러시아는 산업화 근대화가 훨씬 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쵸? 아, 예,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또 쥐어짜니까 뭐 가축을 징발하고 그리고 뭐 사람들 뭐 계속 가서 피 흘려라 이러고 이제 하면서 뭐 이기는 건 없고 맨날 졌대. 아, 예, 그리고 뭐 발칸반도도 뺏겼대.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제 이 그 러시아 일반 그 농민들이 이제 정말 그 분노를 해가지고 야 그만둬라 아, 하면서 혁명을 일으켜 버립니다. 네, 근데 러시아가 제정이었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황제 퇴위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혁명을 일으켜버려요. 아, 어, 음,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네, 그 전쟁을 이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이제는 뭐 독일이 뭐 무너뜨리느니 어쩌니가 아니라 이제는 내 발에 불 떨어졌잖아요. 그쵸? 네, 예. 우리 나라 안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외국으로 군대를 어떻게 보내요? 아, 그쵸? 그렇죠. 예. 네, 해외 원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안이, 그쵸? 단단하게 결속이 돼 있어서 우리의 힘을 대외로 펼쳐보자인 거지, 그치? 지금 요 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 있는데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이거 어떻게 네, 해요, 그쵸?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독일도 그 레닌 있잖아요, 레닌. 레닌 네, 아시죠? 네, 공산혁명 일으키는 러시아의 공산혁명 일으키는 레닌을 그 열차에 태워서 모스크바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혁명 일어났으니까 너 빨리 가서 저 혁명 그 선동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왜냐면은 공산당이 그런 그 불만을 품은 농민들의 그런 분노를 막 자극하면서 내세웠던 거 하나가 뭐냐면 즉각 전쟁 중단이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즉각 전쟁 종결,
그다음에 그러니까 평화를 얘기를 하죠. 그쵸? 평화의 정착, 토지 재분배, 뭐 이런 아, 예, 이런 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즉각 전쟁을 종결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전력을 서부 전선에다만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독일에도 생기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게 들고 일어난 거죠. 거기 그 농민들이 살다 못해서 들고 일어나니까 그들을 더욱 선동할 수 있는 레닌 공산당 수괴라고 할 수 있는 레닌을 아, 모스크바에 네, 그 이때 네. 스위스에 있었거든요. 스위스에 망명에 있었거든요. 예, 그 레닌을 철도에 태워서 그 러시아로 보내주는 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산혁명이 이제 성공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공언한 대로 그러면 우리 즉각 독일과 평화협정을 맺고 전쟁에서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 네코가 석자고, 그쵸?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더 싸울 이유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18년에 따로 평화조약을 맺고, 먼저 전쟁에서 빠지는 나라가 러시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쵸? 야, 양면 전쟁 터지면은 독일 끝난 거 아니야 싶었죠, 그쵸? 근데 네. 양면 전쟁이 그래서 안 터지게 하려고 세웠던 계획이 뭐예요? 6주 안에 프랑스를 굴복시킨다였죠. 그쵸? 근데 그게 안 되죠. 근데 양면 네, 전쟁이 터졌어요. 그럼 네. 독일 끝난 거네? 싶었는데 실제로 누가 끝났어요? 러시아가 먼저 네. 무너져버렸죠. 아, 그치. 예, 이게 참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러시아가 내부에서 먼저 무너지면서 양면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부 전선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경계를 그 중심으로 하는 싸움이 펼쳐졌던 거예요. 이제 동부 쪽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양면 전쟁 물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양면 전쟁만 터지면은 끝날 거야라고 했는데 터졌는데도 오히려 러시아가 내부 붕괴해서 먼저 물러가 버리는 이러한 그 전쟁 결과가 찾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연합국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는 아니죠. 그쵸? 예, 네. 프랑스와 영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계속 버텨주면서, 그쵸? 양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못한 거예요. 그쵸? 아, 예, 그러니까 서부 전선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더 전쟁이 치열하게 되고 더 오래 가는 거죠. 그쵸? 네, 예, 이러한 역사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자, 이제 결과, 이제 그 발칸반도는 사실상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고, 전력들은 대부분 서부 전선에 집중이 돼서, 이제는 연합국이 이기느냐, 동맹국이 이기느냐를 놓고, 진짜, 승부에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예요? 동맹국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요. 그쵸? 네, 이거 네. 싸우면은 언제 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진짜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볼 만한 게임으로 돌아선 거죠. 뭐예요? 러시아가 퇴장하면서. 아,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동맹국이 발칸반도에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칸반도의 또 다른 나라인 불가리아는 마케도니아를 세르비아에 빼앗긴 원한 때문에 동맹국에 서게 되고요. 루마니아는 동맹국에 점령당한 뒤에 연합국 편에 서게 됩니다. 연합국이 또 포섭을 해요. 오스만 네, 제국은 동맹국 편에 서서 싸워요. 그러니까 독일과 오스트리아 편에 서서 싸웁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영국에 참패를 당하죠.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그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있잖아요. 그쵸? 뭐 네. 예루살렘이니 뭐 이런 거 이때 영국에 다 넘어갑니다. 아, 네, 이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차 잘못했으면은 그 본거지도 다 털릴 뻔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터키의 그 국부라고 하는 사람이 대활약을 하면서 이제 그거는 승리하면서 그렇게는 안 됐는데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예, 거기 뭐 시리아니, 이라크니 이런 지역 예, 전체가 다 영국한테 요때 다 접수가 돼요. 영국은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삼고 그래서 이게 이거죠. 그쵸?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대부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이 이때 예, 두 가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비열한 짓을 나름 해요. 아, 그러니까 네. 뭐라고 하냐면 아랍인들한테는 접근을 해서 야 여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랍인들만의 나라를 세워주겠다. 민족 국가를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너 우리한테 힘을 보태고 오스만 제국과 싸워라. 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한테도 야 너희들 여기 약속의 땅이지. 아, 지금 오스만 제국하고 싸우는데 힘 보태라. 같이 싸워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레반트 지역에다가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다 그 지원을 얻어요. 아,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지역을 이제 그 손에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아, 하여간 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스는 두 세력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어쩔 수 없이 연합국 편에 서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나 싶었던 이탈리아 있었죠. 그쵸? 네. 예, 이탈리아는 뭐 하고 있었냐면은 일단 동맹국 편에 서 있기는 했는데 동맹국이라면은 그럼 여기 서부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탈리아 쪽에서 밑으로 치고 들어가 주면 좋잖아요. 그쵸? 예,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합니다. 예, 그거 안 했던 이유는 이미 이때 포섭이 돼 있었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예, 독일과 오스트리아한테는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은 아, 동맹은 방어용이 아니냐. 예, 우리 저쪽에서 쳐들어오면 우리가 기꺼이 싸우겠지만 우리가 프랑스 쪽으로는 쳐들어갈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참전을 계속 미루었다고 합니다. 아, 예. 네. 근데 이미 연합국에 포섭된 상태였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연합국이 설득을 해요. 그래서 야, 너 오스트리아 쪽에 저기 그 알짜배기 땅 있잖아. 이탈리아 사람들 많이 거주하는 거. 네. 이거 너 공격해 너희 가져. 지금 얘네들 정신 없으니까 니네들 조금만 그 보내도 그 병합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꼬드기니까 아예 연합국 편에 이탈리아가 서게 돼요. 동맹국으로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는 동맹국에 속했는데 이미 포섭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핑계 대다가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의 이제 배후를 공격하는 그래서 전력을 분산시키는 쪽으로 이제 꼬드긴 거죠. 그쵸? 그러면서 네. 평소에 욕심내던 그 땅을 딱 던져줍니다. 아, 이거 너희가 공격해서 가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탈리아가 덥석 물고 연합국 편으로 선회를 하게 돼요. 자, 그렇게 시작된 이탈리아와 독일, 오스트리아 사이의 전쟁은 서부 전선처럼 끝없이 인명과 물자가 소비되는 참호전 형태로 전개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못 나갑니다. 네, 앞으로 못 나가고 그냥 거의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또 그 국력을 소모하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탈리아가 승전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빅4라고 하거든요.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4국, 4개의 큰 나라라고 할 때 뭘 얘기를 하냐면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나머지 하나가 미국입니다. 아, 그래서 이 빅4가 그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1차 대전을 마무리 짓는 그 파리 그 평화 협약인가? 그걸로 이제 마무리가 돼요. 네. 그래서 빅4에 이탈리아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이유가 뭐 한 게 없거든요. 그냥 거기 가지라고 했더니 거기 그 참호전 고지전에 걸려가지고 한 발도 못 나가고 아, 그냥 그러고만 있었으니까 뭐 이게 종전회의에서 뭐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승전국이라는 그 이름은 걸치기는 했는데 뭐 얻은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편에 서게 돼요. 아,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뭐예요? 독일과 이탈리아가 중심이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역시 뭐예요? 연합국은 영국, 프랑스죠. 그쵸? 그렇게 해서 또 네. 한 번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거는 이제 뒤에 얘기고, 하여간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그 전쟁이 진행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전반적인 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이 사실상 불리한 상태였잖아요. 저 양면 전쟁이라고 하는 불리한 상태였는데 야, 그게 되면은 바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퇴장한 거잖아요. 그쵸? 독일을 네. 살았어요. 한숨 돌렸어요. 그쵸? 한숨 네. 돌렸는데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프랑스 쪽을 공격해줘야 뭐, 좀 무게추가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오스트리아 쪽을 공격해요. 자기네 아, 동맹국인.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리고 또 바다는 영국이 또 해상 봉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네. 이제 동맹국 편에 섰던 오스만 제국은 그냥 영국에 그냥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전황이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겁니다. 다행히 이제 그 동부전선에서 대승리를 거뒀고 그래서 그쪽 방면의 전쟁을 마무리한 게 있고 서부전선은 일진일퇴 공방전이 계속 벌어지는 상태여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태는 만들어 놨지만 전반적인 전황,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럼 시간이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쵸? 누구도 네. 이기기 어려운 상태에서 시간이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국이 해상 봉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이 해상 봉쇄. 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싸워야 되면은 물자가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되죠. 그쵸? 네. 어디로요? 어, 저기, 전자, 어디로요? 해외에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아, 자국 내에 물자만 가지고는 무리잖아요. 네. 그런데 영국이 해상 봉쇄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그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독일을 굉장히 괴롭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전쟁의 그 무게추가 연합국 쪽으로 계속 쏠려가는, 그러니까 시간이 연합국 쪽에 서 있는 요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선전한 거예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이거 그냥 끝난 거 아니냐 싶었는데 굉장히 선전을 해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이 상태로 시간이 계속 가면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말라 죽는 형국이 온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묘수를 독일이 반드시 내야만 하는 겁니다. 아, 고착화돼서 계속 갈려나가고 소모되니까 소모되는 양이 많으니까 뭔가 보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영국은 뭐예요? 전 세계 식민지가 있으니까 배로 막 물자들 막 실어 나르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보충이 되는데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그 내륙 안에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외부 유입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그 곰핍한 상태가 되겠냐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말라 죽는 형국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독일이 그래서 이 당시에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군복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하여간 군복 만들 그런 어떤 옷감도 없을 정도로 시체다. 이제 기억났다. 죽은 사람 그 병사들의 옷 있잖아요. 아, 그 덮어주는 그런 거. 아니 병사들이 입고 있었던 군복. 근데 네. 전사한 거예요. 그럼 그 네. 군복을 벗겨서 세탁을 합니다. 그리고 설마 살아있는 사람한테 입혀요? 그리고 이름표 다시 받아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 배급해 줄 정도였어요. 너무 비위생적인데. 없으니까, 물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못하면 말려 죽는 그런 형국에 있었기 때문에 독일 네. 입장에서는 이대로 시간이 계속 가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 지금 대등하기는 해요. 대등하게, 어떻게 기적적으로 대등하게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이 네. 형국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는 결국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말라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묘수를 하나 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묘수가 이 전쟁을 끝내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끝내게 되냐면은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패망하는 쪽으로 예, 이 반대로. 패망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아, 보면 패착이에요. 결정적인 패착을 예, 두게 되는데 그거를 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